안녕하세요, 언더독입니다. 엊그제인가 제가 한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늦은 나이에 그림 작가를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이 친구가 과거에 대학 시절에도 해당 전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30대 중반이 되고 나서 다시 이 길로 걷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작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유명해진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해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몇 개의 기회가 동시에 들어와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 상담을 좀 해주고 그 얘기를 바탕으로 제가 몇 가지 생각과 더불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사실 그 친구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작가의 길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유명한 작가가 되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작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작가가 되면 돼요. 이 친구는 가족과 주변 친구들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작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 회사와 일을 해야지 더 잘 될까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고민이 부질없는 질문이에요. 이 친구의 목표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쉽게끔 유튜브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켜고 영상을 찍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발목을 잡는 거는 조회수, 즉 광고 수익이죠.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그 돈은 분명히 생존하고 관련된 것이니까요. 먹고는 살아야죠. 그런데 이 먹고 사는 생존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게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 체면이 돼버렸어요. 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유튜버, 돈을 많이 벌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유튜버, 그런 유능한 유튜버를 꿈꾸는 거죠. 자, 이렇게 유능한 돈 많이 버는 유튜버를 꿈꾸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 악플이 달린다거나 조회수가 조금 덜 나온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목표가 됐으니까 악플은 나의 무능력함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력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력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만두지 않는다면 실력이 줄어들진 않아요. 정체될 수는 있어도 최소한도 성장은 해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실력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서 1년 전에 비하면 어쨌든 이만큼 더 성장을 했고 어제에 비해서도 조금이라도 더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악플이 달리면 자기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악플은 정당한 평가였을까요? 절대 아니죠. 악플러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제대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는 취향이에요. 취향. 사람들은 대중적인 거를 좋아해요. 반면 대중적이지 못한 거는 인기가 없고 덜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낮을 수밖에 없죠. 인기가 많고 호응이 많은 그런 주제들을 영상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런 주제를 했기 때문이죠. 같은 실력이어도 그런 쪽 주제를 선택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리고 결국에 그 판단이란 거를 제가 취향이라고 했죠. 자, 제가 한번 겪은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서 저를 비판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잘했지만 내용 부분에서는 깨달음이 없다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자기가 주로 보는 그 채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채널을 제가 따라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채널 때문에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도 있기도 해요. 왜냐면은 너무 리뷰를 못해서 제가 언더독이란 채널을 시작한 거기도 하거든요. 비판의 댓글이 달린 영상이 뭐였냐면은 유명한 철학자의 말로 인용을 해서 90% 이상은 그 철학자의 말로 인용을 해서 만든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거기서 깨달음이 부족하다라는 게 저는 웃기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에 그걸 따라한 것 같으니까 저를 비판하기 바쁜 거였어요.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었던 거죠.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철학자보다 유튜버가 더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도 평가를 내리기도 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이렇게 외부인들의 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평가자의 판단력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꿈이라면 유튜버라는 존재가 그냥 되어버리면 돼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있고 유튜버라는 그런 직업 자체가 있다면 직접 연결돼서 하나가 돼서 내가 그냥 유튜버가 되면 돼요. 그 사이에 돈, 조회수, 구독자, 인기 이런 것들을 통해야만 유튜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나 구독자가 적을 경우에 유튜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인기와 성공은 그 어느 누구도 언제 얼마만큼의 크기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시중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라는 방법론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방법론이 나를 성공으로까지 가져다 줄 것이라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실제로 어떤 강의를 듣고 몇 명이나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공을 몇 명이나 했을까요? 퍼센티지로 따져가지고. 방법론을 제시한 그 사람 자체도 그 방법론 때문에 성공한 게 절대 아니죠. 그 사람 자체도 자신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은 복잡계예요. 복잡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 나심 탈레브의 책이나 카오스 이론을 보세요. 나의 정성, 노력, 이런 실력이 모여서 조회수로 이어지는 보장이 없어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단순한 세상이 아니에요. 동남아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에 태풍이 온다. 이게 카오스 이론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상은 복잡계니까 어떤 성공하는 방법이 반드시 성공으로 가는 보장이 절대로 없어요. 반대로 안 될 것 같은데도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봤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떠올라요. 뭐냐면 한 작가가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책을 써가지고 인쇄를 다 마치고 출간을 하려고 한 날, 그날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죠. 결국 박원순을 지지하는 내용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서 그 책은 출간을 미뤘다고 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운이라고 불리는 거죠. 근데 이게 운이 아니라 사실은 우연이에요, 우연. 또한 유튜브 영상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영상도 잘 만들었고 내용도 훌륭한데 조회수가 형편이 없는 채널들도 정말 많아요. 일예로 제가 채널 주제명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게임을 시작하지 하면서 특수효과나 이런 거 잘 넣고 해서 그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 걸 캡처해갖고 올리고 싶은데 흔적조차 남지가 않아갖고 제가 캡처를 못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하고 조커 하시는 분들하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아요.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조회수가 낮은 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 법칙을 자꾸 제시를 하고 그걸로 자꾸 돈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부 몇 가지 케이스들만 들고 와서 그 세상만 보여줘요. 자기가 이론을 하나 만들었고 아니면 발견을 했는데 이것 봐라,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잖냐, 그런 케이스들만 모아오니까 그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은 다르게 그 방법으로 했는데도 실패한 수많은 케이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 케이스들을 봐야죠. 이건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외면하고 버려두는 거예요. 성공할 요소들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반대로 영상 편집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정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성공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한 가지 예로 무슨 독거 노총각인가?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왜 떴을까요? 정말 그냥 노총각이 나와갖고 자기 일상을 보여주는데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분명히 해석은 가능해요. 잘 돼 있으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아, 이런 점 때문에 이 사람은 잘 됐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미 잘 됐으니까 해석하는 건 정말 쉽죠. 그런데 이 채널이 시작했을 때 과연 그렇게 평가를 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 이론하고 맞지도 않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복잡계로 이루어진 세상은 단순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이상의 보상이 돌아오질 못해요. 온다고 해도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의 크기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이 언제 올지 기다리는 것만이 답일 뿐이에요. 유일한 답이에요. 유튜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유일하게 결정해야 될 거는 이거 딱 하나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결정이에요. 만약에 한다고 결정을 했으면 다른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묵묵히 할 뿐이에요. 유튜버와 나 사이에 어떤 다른 매개체, 돈, 인기, 조회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법칙 이런 것들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 법칙을 완성시키려고 거기에서 강요한 그런 방법들을 마스터하려고 하다 보면은 유튜버하고 멀어져요. 더 전에도 말했지만 기다림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예요. 연구자, 실험가, 발명가 이런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질문을 해 나가면서 변신을 해야겠죠. 그냥 방치돼 있고 똑같은 방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변신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성공은 기다리다가 와 주는 것이기도 하고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조금 시작했는데 바로 오기도 해요.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원망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왜 하냐면요, 그런 방법론이 성공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면은 돈 주고 강의를 듣겠죠.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 자기 꿈을 포기하게 돼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그 방법을 써봐도 안 되니까 아닌가 보다, 내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자기 실력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해요. 내가 부족한가 보다. 아니에요. 그 방법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보여준 세상, 자기가 보여주는 케이스들 있죠. 거기에서 몇 가지 공통된 것만 뽑아 오다 보니까 잘 된 것 뿐이에요. 요즘에 한창 유튜브 그 강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똑같은 주제로 다른 채널들은 잘 안 되는지. 웬걸요? 더 잘 돼요. 그분이 만약에 100만 조회라고 하면은 다른 분은 강의도 안 하고 그냥 어떤 기획이나 그런 것도 없는데 더 잘 돼요. 이건 뭐예요? 강의하는 사람이 기획하고 뭐하고 해봤자 그분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배워야겠죠. 제일 좋은 건 누구죠? 제일 구독자 많은 제이플라나 뭐 이런 사람한테 배워야겠죠. 정말 성공의 사례들이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10가지 사례를 보고서 이게 성공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믿지 마세요. 경계해야 돼요. 자기 꿈을 오히려 더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기대하고 믿으면 더 실망이 더 커지고 더 포기하게 돼요.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무슨 일이든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되기로 했다면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